오늘은 일루미네이션 애니메이션의 모든 악당들이 저지른 최악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범죄 기록이 덜한 캐릭터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끔찍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악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용서받을 만한 악당은 그린치입니다. 정말로요. 그린치는 거의 악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루미네이션 버전에서는 그게 2배로 심해집니다. 그린치에게 비극적인 과거까지 만들어줬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린치는 이미 최소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의 최악의 행동은 언제나 그랬듯이 실제로 크리스마스를 훔쳤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이것만 하고 바로 사라졌다면 순위가 훨씬 낮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만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당들은 정말 심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그린치는 후 마을의 크리스마스를 훔친 지 24시간도 안 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훔친 것을 돌려주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는 악당짓을 저지른 후에 찾아오는 깨달음을 얻었고 놀랍게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새로운 친구들과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루미네이션 대표 펠로니어스 그루는 폭행과 파괴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게 최악의 행동입니다. 상황도 금방 심각해졌네요. 그루가 이제 영웅이자 다정한 가족의 가장이 된 걸 보면 한때 직업 범죄자였던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그의 가장 사악한 행동들은 대개 주변 사람들의 생명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기억에 남을 만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데만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루는 수년간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 냉동광선을 떠올려보세요. 원작 슈퍼배트의 유명한 첫 장면 기억나시죠? 그루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모두를 얼려 맨 앞에 서는 모습이요. 그는 해동 광선을 써서 풀어주려 애쓰는 모습은 없죠. 물론 만화 캐릭터라 괜찮겠지만 사실 그루는 원래 남의 생명을 무시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 그루는 더 다정해져도 여전히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예를 들어 축제 직원의 가판대를 플라즈마 광선으로 폭파시키죠. 그가 에그니스를 속여 유니콘 인형을 빼앗고 마구를 2번 만난 안토니오를 아버지 파티에서 얼린 것도 마찬가지죠. 두 캐릭터 모두 벌받을 만했냐고요? 당연하죠. 하지만 사실 그루는 본질적으로 비폭력적인 문제에 메트로이드 프라임급 무기를 꺼냈어요. 그루는 좋은 사람이지만 착하진 않아요. 당신은 그루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진 않을 거예요. 마이패시의 이중생활 시리즈를 이끌었던 작은 녀석 스노우볼은 처음엔 그루처럼 훨씬 더 사악했지만 나중엔 변했습니다. 그의 최악의 행동은 갱단 폭력입니다. 그는 버려진 반려동물 갱단의 리더로 종종 집 동물이나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자기 방어나 재미로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그의 원한이 솔직히 완전히 이해가 될 때도 있었지만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을 해치는 건 네, 그건 별로네요. 스노우볼. 저 손뭉치는 나사가 빠진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갑시다. 그의 폭력성은 비극적 상황 때문이니 우리는 그를 낮게 평가해야 해요. 첫 번째 영화 마지막에 사랑스러운 소녀에게 입양됩니다. 그 결과 그는 개과천선에 도시 곳곳에서 위험에 처한 반려동물을 구하는 진정한 슈퍼히어로가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 부문을 마무리하는 인물은 인투 더 월드의 셰프입니다. 원래 그의 최악의 행동이 복수를 위해 새떼를 사냥한 것이라 말하려 했어요. 그건 정말 치사하고 어떤 의미로도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남자에 대한 작은 디테일, 특히 델로이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영화 내내 그는 다른 새들이나 직원들만큼 델로이를 심하게 학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악당이 애완동물을 두고 그 애완동물에게만 드러나는 몇 안 되는 좋은 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건 광적인 셰프가 희귀한 새를 납치해서 새보다 겨우 조금 더 큰 우리에 가둬놓고 외로움과 지루함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저 이국적인 애완동물을 갖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세계 정복 같은 음모는 아닐지 몰라도 새의 자유를 빼앗는 건 정말 잔인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폭력적인 악당들,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른 자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옛날과 새로운 악당들, 영화 싱의 곰들도 있습니다. 이 세 마리는 싱에서 진짜 악당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마이크도 좀 재수없긴 했지만 그는 절박했죠. 그리고 그건 바로 이 곰들의 갈취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가 포커게임에서 이 곰들을 속였을 때 그는 이 곰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갱스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갱단은 마이크가 빚을 갚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낮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마이크가 속여 빼앗은 돈을 되찾으려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산채로 잡아먹겠다고 협박하는 건 정말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만이 그들의 희생자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행히 스릴러에서 마이크와 여자친구가 곰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음이 확인됐지만 빚을 갚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비인간적 살인 협박을 못할 겁니다. 다음은 마이펫의 이중생활 2의 세르게이입니다. 이 녀석은 솔직히 일루미네이션 영화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악당 중 하나입니다. 그의 최악의 악행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학대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 녀석은 동물 학대에 정말 심취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믿어주세요. 그는 그럴만합니다. 먼저 가장 명백한 예는 흰 호랑이 새끼 후를 노골적으로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후에게 위험한 서커스 묘기를 하든지 죽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세르게이는 나중에 스노우볼이 후를 도우려고 하자 늑대들을 풀어서 공격하게 하고 만약 실패하면 무리 중 한 마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더 악랄해집니다. 만약 그가 후만 학대했다면 그나마 다를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그래도 그의 위치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꿈꾸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야. 하지만 세르게이는 인생의 모든 야망에 동물 학대를 끼워 넣는 것 같습니다. 2번이나 채치인 게 너무 쉽게 끝난 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Sing Together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미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그는 일루미네이션 영화에서 놀랄 만큼 많은 악당들 중에서 최소 한 번은 살인을 시도한 첫 번째 악당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버스터가 딸 포르샤를 해고했다는 걸 알자 지미가 그를 옥상에서 매단 것입니다. 전 과장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어. 뭐 딸을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거의 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네 아이를 해고했다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건 그건 전혀 적절한 대응이 아니야. 여기서 최악은 지미의 범죄가 일루미네이션의 다른 악당들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점이야. 이제 의 카를로스를 말해볼게. 그는 불만 많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이야. 그가 저지른 최악의 짓은 프레드와 미스터 버니를 산채로 끓이려고 한 거야. 그래, 카를로스의 최악의 행동도 앞서 언급한 곰갱단과 비슷한 범주에 속하지. 그는 적을 단순히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고집해. 내 말은 초콜릿 캔디 자체는 정말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끓고 있을 때 그 안에 잠기는 건 아니, 그건 별로야. 의 살인곰들도 마이크에게 정당한 불만이 있었고 마이크가 그들의 돈을 속여 빼앗았다는 이유가 있었지. 카를로스는 미스터 버니의 오른팔이었고 미스터 버니는 그를 고이직에 앉힐 만큼 신뢰했었어. 주요 부활절 동물도 아닌데. 그래서 정당성도 없고 그를 질투했다 해도 그렇지. 다음은 순위 매기기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와일드 너클스의 최악의 악행은 아동 고문이야. 특히 어린 펠로니어스를 대상으로 했지. 그가 부적을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루가 가지고 있던 건 아니라는 점에서 안타깝게도 오해였지. 보물을 바로 얻는 대신 그는 그루를 인질로 잡고 그의 보호자들이 메달을 몸값으로 지불하길 기대하며 만족하지. 이틀 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꼬마 보스를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하지만 아무도 그루를 돕지 않자 우리는 와일드 너클스가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님을 알게 돼. 그는 그루를 거두어주고 실제 부모보다 더 나은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어. 꽤 빠른 변화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가 이렇게 낮은 순위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물론 와일드 너클스가 그루를 괴롭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속죄하긴 했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고문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설령 그게 허세였더라도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크지. 그래도 그는 누군가 자기 아이가 슈퍼빌런에게 고문당한다고 믿게 하려 했어. 그가 바로 뉘우치지 않고 힘든 삶을 살지 않았다면 분명 우리 목록에서 거의 최하위였을 거야. 이 이야기는 와일드 너클스의 옛 친구 사악한 5인족으로 이어져 아무도 놀라지 않겠지만 그들이 저지른 최악의 짓은 와일드 너클스를 배신한 거였어.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의 갱단에서 와일드 너클스의 순위가 더 낮았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와일드 너클스가 악인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속죄했다는 거야. 반면에 그 5명은 와일드 너클스를 호버크래프트에서 떨어뜨려서 그를 죽게 하거나 최소한 심하게 다치게 하려고 했어. 와일드 너클스가 그 그룹을 처음 만든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아뮬렛을 손에 넣은 사람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갱단이 그를 버릴 논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어. 그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변명도 말이 안 돼. 넌척은 와일드 너클스보다 더 나이 들어 보여. 뭐야, 남으려고 뇌물이라도 준 거야. 전능한 아뮬렛이 뇌물로 부족하다고. 그래도 이건 인정해야 해. 이 일로 그들은 바로 비열한 악당이 됐지. 아직도 그들이 와일드 너클스보다 아래라고 설득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권력 강화를 위해 그루가 반으로 찢기는 것도 허락했다는 걸 기억해. 하지만 어떤 악당들은 더 큰 악행을 저질렀지. 예를 들어 엘마초를 봐. 이 남자는 화려한 경력의 범죄자로 슈퍼배드2에서 우스꽝스럽고 마초적인 범죄를 저지르며 쾌감을 느꼈다. 그의 대표작은 적어도 거의 완성될 뻔했는데 그가 가장 남자다운 방식으로 죽음을 위장한 뒤 미니언들을 생물학 무기로 만들어버렸을 때였지. 엘마초는 그림자 속에서 다시 돌아와 한 번 더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어. 미니언들과 엘마초 자신을 무자비한 보라색 괴물로 변신시키면서 말이지. PX-41 혈청을 사용해서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통제할 계획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 어쨌든 이건 세계를 상대로 한 명백한 생물학적 전쟁 행위였지. 게다가 그는 미니언들에게 상어나 다이너마이트도 주지 않아 예술적 진정성도 잃었음을 보여준다. 이 부분을 끝으로 발타자르 브렛이 등장한다. 이 사람은 평생 나쁜 짓만 해왔어. 한때는 범죄자였지. 하지만 할리우드가 그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자 브렛은 그들이 숨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 브렛이 세상에 환멸을 느낀 결과는 대량 살인을 시도하는 계획이었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타자르는 자신을 본뜬 큰 로봇으로 마을을 공포에 빠뜨리려 했어. 그리고 그 도시 전체를 거대한 풍선검 방울로 우주로 띄워 올려 도시 전체를 테러한 뒤에 마무리하려 했지. 이제 그 계획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그냥 말해줄게. 발타자르 브렛은 정신적으로 확실히 불안정해. 알아. 이 사실에 너무 놀라지 않도록 해. 그렇다고 그의 행동이 덜 사악해지진 않지만 최소한 브렛의 더 망가진 면을 보여줘. 이 아이는 대중 오락을 위해 할리우드에서 악당처럼 행동하라고 들었어. 하지만 더 이상 귀엽지 않자 그들은 그를 버렸어. 이제 그는 사람들의 애정을 얻으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 물론 그건 변명이 안 돼. 특히 브렛이 그루가 막지 못하게 아이들을 납치할 정도로 이성을 유지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지만 순수한 악당 괴물은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해. 반면 마지막 범주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악한 짓을 저지른 캐릭터들 위한 거야. 마지막 5명의 일루미네이션 악당 중 첫 번째는 미니언즈 1편 후의 주요 빌런 스칼렛 오버킬이야. 솔직히 그녀의 행동들은 대체로 비슷해. 그녀는 악한 짓을 하면서 매번 자신을 능가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최악의 짓은 미니언들을 고문에 처하게 한 거야. 스칼렛은 미니언들을 부하로 삼자마자 비록 간접적이지만 자신을 실망시키면 죽음으로 위협했어. 미니언들이 여왕의 왕관을 손에 넣었을 때 스칼렛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한다고 오해했어. 하지만 바비 왕관을 넘겨주고 그녀의 걱정을 덜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들에게 형을 선고했지. 그녀는 그들을 지하 감옥에서 할에게 고문당하게 했어. 그들의 죄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말이야. 고문 준비해. 내가 할 일이야.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스칼렛이 미니언들을 아이처럼 돌봤다는 거야. 잠자리에 눕히고 동화도 읽어줬지. 자신이 입양한 노란색 그레닌 자식들을 고문하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정말 새로운 수준의 타락이야. 다음은 소개가 전혀 필요 없는 일루미네이션의 첫 번째 진정한 악당 벡터입니다. 물론 동료 악당들과 어울릴 때는 꽤 친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속지 마세요. 벡터는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누구든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일로는 그는 그루의 딸들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했고 그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거짓말까지 했죠. 벡터가 약속을 지키고 그루가 작아진 달을 가져오는 대가로 딸들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 그는 아마도 이전 범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유 없이 딸들을 돌려보내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위험에 빠뜨린 것도 문제였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의 죽음까지 원했다는 점에서 더 나빴습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난 뒤였으니 솔직히 다른 건 몰라도 그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해야 할 겁니다. 축소 방선을 가진 정말 사악한 아들을 키웠으니까요. 오늘 순위가 끝나가며 이제 일루미네이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악당 중 하나인 쿠파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닌텐도에서 더 유명하지만 일루미네이션의 쿠파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쿠파의 사악함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가 저지르는 국제적 테러를 보면 영화 속 쿠파는 평화로운 펭귄 왕국을 침략해 지도자를 납치하고 모든 힘을 차지했습니다. 쿠파는 권력에 집착하는 악당입니다. 그는 재미있는 빌런이라 그 점을 자주 잊게 합니다. 그의 세계 정복 욕망은 여러 왕국을 강제로 점령하고 많은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며 수십 명을 죽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치를 억지로 신부로 삼으려는 것도 주요 줄거리 중 하나입니다. 쿠파는 잭 블랙의 카리스마를 지닌 드래곤 군벌입니다. 쿠파의 점령에서 가장 어두운 면은 인질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앞서 말한 펭귄들은 즉시 항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암 구덩이 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루마리를 기억하시나요?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상하게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 귀여운 아이입니다. 저는 영화에서 그 아이의 소름 끼치는 대사를 듣고 웃느라 바빠서 루마들이 마리오 세계관에서 아기 별이라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쿠파는 사실상 우주에서 온 아기 하나를 납치해서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미쳐버리게 했던 거죠. 아니면 이미 정말 엉망인 꼬마를 납치했거나요. 근데 그게 더 나은 건 아니죠. 속편에서 쿠파 주니어가 이 멤버들과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요. 이 녀석이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할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가장 사악한 일루미네이션 빌런 행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건 스튜디오의 최신 빌런 막심 르말리입니다. 그의 최악의 행위는 유아 납치와 실험이었죠. 막심이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로 그루에게 원한을 품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걸 계속 간직했다는 사실은 그의 행동을 훨씬 더 유치하게 만들 뿐입니다. 막심 르말은 그루에게 복수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타락한 범죄자로 계속 묘사됩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막심은 그루와 결전을 위해 그의 막내 아들 그루 주니어를 납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막심은 이 행동을 더 끔찍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해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직 아기인 그루 주니어를 변이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루 주니어를 바퀴벌레 하이브리드로 변이시켜 아버지를 죽일 뻔하게 했고 이 모든 건 고등학교 장기자랑의 앙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미니언들에게 짓밟히는 걸 보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게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것은 일루미네이션 빌런 중 가장 사악한 짓을 저지른 로렉스의 시장 알로이시우스 오헤어로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그의 상징적인 결이 죽게 놔둬 시들어 죽게 놔둬 라는 말이 모든 걸 아주 잘 설명해주죠. 오헤어의 최악의 행동은 산소를 독점한 것이었습니다.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 집게사장이 스폰지밥과 징징이에게 숨 쉬는 것조차 돈을 받으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내 시간에 숨 쉬어. 난 네가 숨 쉬는데 돈 안 줘. 오헤어는 현실에서 내가 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 오헤어 에어를 만들었고 병에 든 공기를 팔아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새 권력과 부로 마을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심기라는 병에 든 공기의 대안을 알지 못하게 됐죠. 오헤어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악당들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무지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효과적인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서 빼앗긴 풍부한 천연 자원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었고 오헤어 자신이 노골적으로 이를 방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주머니를 돈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였죠. 미쳤다고 해도 좋은데 저는 오헤어가 이미 충분히 벌었으니 환경 파괴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헤어를 일루미네이션 악당 중 가장 사악한 인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배심원들에게 그를 찢어버리라고 전기의자에 앉히고 작별을 구하라고 아니면 최소한 환불이라도 하라고 권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산 공기 100병이라도 환불해주면 그걸로도 괜찮습니다.